뉴욕 한인회 민승기 회장 측에서 뉴욕 한인회관 관련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차세대 한인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통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뉴욕시에 있는 어린이 데이케어 센터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이 올해 가을 학기부터 SAT 무료 시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일원 대중교통에서 호버보드 반입 금지 규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 민승기 회장 측에서 뉴욕 한인회관 관련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민승기 회장과 집행부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역대 회장단에서 주장하는 회관의 가치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며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상과 다른 주장으로 한인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뉴욕 한인회관 문제를 바로 알리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자. 뉴욕 한인회 민승기 회장이 공개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회관에 대해 전직 회장 몇 분이 실상과 다른 주장을 하며 여론의 호도함으로써 한인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앞으로 상호 공방전이 양산될 것이 우려되어서 이번 기회에 한인 사회에 한인회 간의 실상을 바로 알리기 위해 뉴욕 언론들이 주관하는 뉴욕 한인회 간 실상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민승기 회장과 뉴욕 한인회 간 개혁 추진위원들은 오늘 오후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회장단에서 주장하는 의혹들을 부인하고 현재 한인회 간의 매각, 장기 리스, 투자 유치를 통한 재개발 등 어떠한 것도 사전에 전제하고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한인 동포들의 성금으로 구입된 회관이 정상적인 수익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관 개혁 추진위는 한인회관의 가치를 평가한 근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추진위가 공개한 비비주의 160페이지 분량의 감정서에는 지난해 7월 현재 뉴욕 한인회관의 자산 가치는 1,120만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회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은 렌트 한정법 적용을 받는 테넌트들과 1층의 장기 리스, 그리고 그로 인한 낮은 수익 구조로 분석했습니다. 민 회장 측은 역대 회장단이 그동안 현실성 없는 주장을 해왔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공개 토론회를 열어 진실을 규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역대 회장단 김석주 의장은 토론회 개최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구체적인 대응은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이 타운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웨이 변기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설득에 나섭니다. 타운 측은 또 코리아웨이 변기 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액 타운에서 책임진다며 일부에서 진행되는 모금 활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즈 파크를 관통하는 브로드웨이 비뉴. 한인 상권이 밀집해 있는 브로드웨이 비뉴의 일부 구간을 코리아웨이로 변개하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8월 펠팍 한인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했고 타운 측도 적극 협조하기로 해 사업의 급물살을 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코리아웨이 변기 사업은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이종철 부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반대하는 주민들의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타운 측은 코리아웨이 변기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타운에서 부담한다며 일부에서 진행되는 모금 활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차세대 한인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통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 마감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뉴욕 평통 차세대위원회와 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차세대가 생각하는 통일이란 주제로 3분 내외의 동영상 작품을 유튜브에 올리고 링크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고교생까지의 청소년 그룹과 대학생 이상의 성인 그룹으로 나누어 심사하며 성인부 1등에게는 $2,000, 2등은 $1,000, 3등은 $500의 상금이 주어지고 청소년부도 1등 맥북 컴퓨터, 2등 아이패드 등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 영상 공모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거를 더욱더 좀 연구도 하고 또 알아보고 한국에 대한 역사, 왜 이렇게 우리가 남북이 갈라졌는가, 또 이런 것도 아울러서 이렇게 공부하는 계기가 되고. 공모전 작품 제출 마감은 3월 31일까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15일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8일 플러싱에서 출발한 카지노 버스가 눈길에 전복된 사고가 있었죠. 최소 3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피해자 가운데 한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와이처 법률그룹의 정준호 변호사는 지난 8일 발생한 카지노 버스 전복 사고 당시 중국인과 한인들이 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한인 피해자 2명과 중국인 1명의 의뢰를 받았다며 의뢰인들에 따르면 당시 버스에는 중국인이 대부분이지만 의뢰인 외에도 다른 한인들이 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스와이처 법률그룹 측은 현재 손배 소송의 진행과 함께 피해자들의 보험 처리 과정을 돕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버스 관련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치료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없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사고 버스의 보험사를 상대로 병원비 청구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고 버스는 중국인 업체인 달리아 소속 버스로 확인됐고 현재까지 탑승객 54명 중 36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 중 7명은 골절 등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스는 당시 플러싱에서 출발해 커네티컷주 모이간선 카지노로 가던 길 뉴헤이븐 동쪽 메디슨 인근 95번 고속도로 60번과 61번 출구 사이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복됐습니다. 지난해 3월 맨하탄 이스트빌리지의 한인 운영 일식당 지하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 기억하시죠? 당시 사고로 2명이 사망했는데요. 해당 건물 소유주와 불법 건축업자 등 5명이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3월 맨하튼 이스트빌리지의 한인 식당 스시팍 지하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건물 소유주와 불법 건축업자 등 5명이 기소됐습니다. 맨하탄 검찰청은 가스 공급이 허가되지 않은 아파트에 불법으로 가스관을 연결하고 폭발 원인을 제공해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한 만큼 건물 소유주와 불법 건축업자 등 5명을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에 따르면 폭발이 최초 발생한 7가 121번지의 건물주 마리아 흐라이넨코와 그녀의 아들 마이클 흐라이넨코, 건축업자와 배관공 등 4명이 과실치사, 2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배관공 1명은 불법 라이선스 대여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5층 높이의 주상 복합 건물 3개 동이 붕괴되고 건물 1층에 입주해 있던 한인 운영 일식집 스시팍에서 식사 중이던 20대 손님 1명과 멕시코계 종업원 1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또 한인 종업원 2명을 비롯한 1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에 있는 어린이 데이케어 센터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년간 규정 위반으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라이선스를 박탈당한 곳도 무려 453건에 달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데일리 뉴스는 11일 시정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데이케어 센터 11,500곳 가운데 상당수에서 과밀하급, 관리감독 소홀 등 안전 문제가 발견됐다고 심층 보도했습니다. 시정부 기록에 따르면 안전과 관련한 규정을 어겨 운영 중단이나 라이선스 박탈 등의 조치를 받은 데이케어 센터는 지난 2011년 43건에서 지난해 14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2011년부터 5년간 운영 중단 또는 라이선스 박탈 처벌을 받은 건수는 총 453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학급 정원을 초과한 위법 사례는 820건 이상 기록됐습니다. 또 데이케어 센터에는 최소 1명 이상의 심폐소생술 훈련을 받은 직원이 있어야 하지만 데이케어 센터에 있던 아이가 위급 상황에 빠졌는데도 CPR을 하지 못해 결국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뉴욕주 정부는 11일 대규모 안전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책은 부모들이 데이케어 센터 규정 위반 사항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안전규정을 위반한 곳에 벌금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SAT 시험의 응시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SAT 성적 제출 의무화를 폐지하는 대학교도 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뉴욕시 교육청은 올해 가을 학기부터 SAT 무료 시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9일 올해 가을 학기 2016-17학년도부터 SAT 무료 시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올 가을 학기에는 92개의 고등학교 15,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2017년 봄에는 뉴욕시 전 공립학교 학생들로 확대됩니다. 지난 2007년부터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SAT 무료 모의고사도 계속 제공됩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SAT 시험 주관처인 칼리지보드와 협의해 평일 정규 수업일을 하루 정하고 일제히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당수 학생들이 $55에 달하는 응시료까지 지불해가면서 주말에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SAT 응시를 꺼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 2015 뉴욕시 공립교 재학생의 SAT 시험 응시율은 56%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정부가 응시료를 전액 지원하고 정규 수업일에 SAT를 치르면 응시율과 함께 대학 입학률도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150만 건에 달하는 경범죄 전과 사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단순 경범죄로 인한 법원 출두 명령을 위반해도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요. 150만 건의 체포영장을 민사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멜리사 바크 비베르토 뉴욕시 의회 의장이 150만 건에 달하는 경범죄 전과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가운데 단순 경범으로 티켓을 받은 후 형사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등 70만 건의 케이스는 당장 사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크 비베르토 의장은 11일 열린 올해 신년 연설에서 단순 경범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민사처벌로 대신하도록 형사처벌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 형사법원에 계류 중인 150만여 건의 체포영장을 민사로 해결하는 방안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적용 대상은 주로 공원 출입금지 시간 규정 위반이나 노상방뇨 같은 단순 위반 혐의로 법원 출두 명령을 어겨 영장이 발부된 사례들입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이들 당사자들에게는 민사법원에 출두하라는 티켓이 발부되고 경찰도 이들을 체포하지 않게 됩니다. 민사법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25에서 $250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우편이나 온라인 지불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호버보드 폭발 사건이 잇따르면서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 대중교통에서는 호버보드 반입 금지 규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이어 엠트랙과 뉴저지 트랜짓도 호버보드 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10일부터 기차와 버스, 경전철 이용 시 호버보드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역내 반입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측은 전국적으로 호버보드를 타다가 떨어져 다치거나 호버보드가 폭발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자와 직원들의 안전보호를 위해 모든 시설에서 호버보드 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도 지난달 전철과 버스, 기차 등 모든 교통시설에서 호버보드 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엠트랙도 열차와 역내에서 호버보드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 주요 항공사들도 호버보드를 기내로 반입하거나 수화물로 붙일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이런 호버보드 금지령은 대학가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뉴저지주 퀸 대학과 러커스 대학은 캠퍼스 내 호버보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호버보드 위험성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완료되기까지는 호버보드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LA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회적 문제, 바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홈리스 문제입니다. LA 경찰국이 홈리스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인데요. 한인타운 관할 지역인 올림픽 경찰서도 홈리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LA 마라톤에 참가합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타운 관할 지역인 올림픽 경찰서 경관들이
오는 일요일 열릴 LA 마라톤에 참가합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홈리스 문제의 심각성과 홈리스 지원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 하는 이유는 우리 LA시에 또 올림픽 여기 커뮤니티 코리아타운 여기에 지금 그 홈리스 이슈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홈리스 이슈를 전부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또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펀드레이징 하는 겁니다. 이번 마라톤에 참가하는 이들은 총 2명. 조 스리토 순찰 반장과 스티브 하우친 올림픽 경찰서 전담 검사입니다. 조 스리토 순찰 반장은 지난해 6월부터 관할 지역 홈리스 문제 해결에 힘써오고 있다며 홈리스를 돕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의 관심과 후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During that assignment, I've come across many people that are on the outs, that are hurting, that need some dignity, that need some respect, and trying to get them the resources that they need to get permanent housing or medical attention. 마라톤을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 스티브 하우친 검사는 이번 마라톤 참여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홈리스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And really what we're trying to do is solve a very, very, very difficult problem, and that's homelessness. We can't do it alone. It takes the community, it takes joint effort, the city, the county. But basically, we're trying to do what we can with what little we have. 조 스리토 순찰 반장은 유니폼을 완전히 착용하고 군화를 신은 채 26.2마일을 달리게 됩니다. 올림픽 경찰서 측은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커뮤니티의 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다시 한번 시민들의 후원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 측은 마라톤 참여 경관이 LA 마라톤을 완주하게 되면 1마일당 $1씩, 후원회 이사 1인당 $26씩 모아 기부할 예정입니다. TVK 뉴스 김진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비키니 차림의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파는 가게가 늘고 있습니다. 수많은 커피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라는데요. 선전적인 옷차림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를 몰고 주문을 하러 다가서자 느닷없이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 워싱턴주를 중심으로 급속히 늘고 있는 이른바 비키니 바리스타 커피점입니다. It's the same coffee, same prices, same owners. I'm just wearing a little bit less clothes. 처음 본 손님들, 특히 여성 고객들은 당황해하기도 하지만 남자 손님들은 일부러 찾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I've gone to different stands, but once I started going to this stand, I don't go to any other stand. They get all my business. 실제로 비키니 바리스타들은 단정한 복장을 했을 때보다 매출이 대폭 늘었다고 말합니다. It makes way more money. I'd say close to 100% more. 이처럼 비키니 차림의 여성 바리스타가 인기를 끌자 윗옷을 벗어던진 남성 바리스타도 등장했습니다. We're not wearing anything less than you see at the beach. You know, you can go to the beach and see people with less on than we have, and we don't treat it in a sexual manner. 하지만 대낮의 도심 한가운데서 과도한 노출을 앞세워 손님을 유혹하는 영업 방식에 대해선 거부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바리스타들의 복장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 It was having to explain to my 8, 7, and 5-year-old kids why there are women without shirts on serving coffee and why there are men in line to get this coffee. 반면에 비키니 바리스타들은 어떤 옷을 입는가는 개인의 자유라고 반박합니다. If they're going to tell these girls to cover up more, they're going to tell everybody to cover up more, and then it's just not going to sit well. 그런데 최근 화재 사고로 숨진 바리스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다른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주 에버렛에서 25살의 비키니 바리스타 캠벨이 커피점 화재로 숨졌는데 그녀는 어린 두 딸을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She fired everybody and was working 17-hour shifts a day, 5 days a week herself. 그녀처럼 비키니 바리스타들은 생활비나 학자금을 벌려는 주부나 학생이 많습니다.
I go to Eastern Washington University, full-time college student, and I work here about 5 days a week.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비키니 커피숍 논란도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We as a community have to deal with is, are we promoting jobs and businesses? Are we supporting business that will provide alternative jobs, you know? 출발은 선정성 논란이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모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연장 신청 처리가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비자 기한 만료를 앞둔 H-1B 소지자들의 주의가 요망됐습니다. 버몬트 서비스 센터에서 처리 중인 H-1B 연장 신청서는 현재 2015년 6월 15일인 것으로 파악됐고,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에서도 현재 2015년 6월 25일 접수분이 처리 중입니다. 둘 모두 비자 연장에 6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새생명재단이 지난 10일 정기이사회에서 한인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아시안 골수기증협회와 공식 협력기관으로 약정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 골수기증협회는 총 30만 명에 이르는 가장 많은 골수기증자를 확보한 전미 골수기증협회 산하기관입니다. 김세진 회장은 아시안 골수기증협회와 함께한다는 것은 확실한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한인 난치병 환자를 위해서도 적극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중국계 여성만을 상대로 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퀸즈 검찰은 어제 중국인이 싫다는 이유로 중국 여성 2명을 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한 한인 남성 이기 S씨를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7일 차량에 눈을 치우고 있던 중국계 여성 추모 씨를 지켜보다가 차 뒷좌석으로 밀어넣고 폭행했으며 추 씨의 크레딧카드와 신분증, 현금 2,000달러를 강탈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에서 무료 영정사진 촬영을 진행합니다. 모아아트 후원으로 진행되는 무료 영정사진 촬영은 3월 1일에서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상록회로 사전 예약한 사람에 한해 촬영해드립니다. 박소영 사진작가가 사진을 촬영하고 현상에 액자로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1951년 이전 출생한 한인이면 누구나 선착순 100명까지 무료로 영정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바람이 불고 적은 양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 섭씨 영하 8도, 밤 최저 기온은 4도, 섭씨 영하 1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몹시 춥겠습니다. 월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밤에는 약간의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